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이따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마약 범죄에 구속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최근 이제 마약 범죄로 적발되어서 저한테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대부분이 하는 말씀이 구속되지 않게 해주세요. 구속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변호사님? 뭐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마약 사건 어떻게 처벌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흡연,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를 제조, 매매, 알선을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필로폰, 에스터시, 케타민 등을 매매,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처벌 규정, 그 일반적인 형사 범죄와 달리 처벌 규정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다는 거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오늘의 주제 마약 범죄에 구속되지 않으려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해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그 피해자가 증거인멸을 할 염려가 있는 때, 피해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피해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구속 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마약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사건과 관련해서 상세하게 진술하는 한편 반성문, 탄원서, 정식과 진로 내역서, 그다음에 마약 대치 운동본부 참여 내역 이런 다양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구속을 운운하는 경우에는 던지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이나 공범의 진술, 그다음에 공범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그다음에 소변의 모발 검사 등 양성 등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냥 구속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혐의 부인하였다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잘 대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특히나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초기에 잘 대응하면 구속되지 않고 재판받고 그 다음에 이제 벌금형이 나오거나 아니면 집행유예가 나오거나 최대한 이제 좀 경하게 받을 수 있는데 초기 잘못 대응하면은 구속되고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진행했던 사건이고 이건 벌금형 받았던 사건입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대마 사건, 그 다음에 이제 기소유예 받았던 사건이고, 그다음에 이건 향정 사건, 혐의 없음 나왔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에서 마약에 대해서 엄중한 대응을 하고 있어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 구속되어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 범죄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초기에 잘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약 사건이 문제가 된 경우, 마약 범죄가 문제가 된 경우에는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무리 가벼운 사안이라도 변호사님 도움 받으셔야 되고 변호사님 도움 받을 때 두 가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마약 사건 많이 다뤄보신 변호사님이신지, 두 번째, 그 마약 사건을 많이 다뤄본 거에서 좋은 결과를 많이 도출해내신 분이신지 그거 꼭 확인하셔서 대응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